야, 이 군바리 새끼가 감히. 조폭의 발길이 땅에 쓰러진 일병의 옆구리를 차버렸다. 위장복을 입은 젊은 군인이 신음하며 몸을 웅크렸다. 으어. 뭐? 할아버지가 온다고? 문신으로 뒤덮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 할아버지도 같이 정리해주지. 그 순간 멀리서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주를 건드린 게 너희들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다. 70대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 전 DMZ에서 단련된 살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뭐? 이 할아버지가 뭔 소리야? 조폭들이 웃어댔지만 곧 그들의 웃음은 얼어붙을 것이었다. 새벽 5시 경기도 포천의 한산간도로에서는 37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장병들의 행군 훈련이 한창이었다. 20km 완전군장 행군, 신병들에게는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였다. 하나, 둘. 부대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아스팔트 도로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총 120명의 신병들이 완전군장을 메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행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뒤쪽에서 힘겹게 따라오는 한 명의 일병이 있었다. 이름은 한민준, 20살의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한 지 3개월째였다. 키 172cm의 마른 체형인 그는 체력이 부족해서 늘 행군에서 뒤처지곤 했다. 이거 진짜 죽겠다. 민준이 힘겹게 중얼거렸다. 20kg이 넘는 완전군장이 어깨와 등을 짓누르고 있었다. 게다가 새벽부터 시작된 행군으로 인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한민준, 뒤처지지 말고 따라와. 앞쪽에서 김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민준의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민준의 할아버지는 한철수, 75살의 전직 특전사였다. 젊은 시절 7년간 특전사로 복무하며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제대 후에는 보안업체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다. 하지만 민준은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경력이나 실력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철수도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휴. 민준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동기들에게 뒤처져서 혼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했다. 행군 코스는 포천 시내에서 시작해서 상간도로를 통과하는 20km 구간이었다. 새벽에 시작해서 오전 중에 끝내야 하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마라톤보다도 힘든 시간이었다. 이제 절반쯤 왔다. 조금만 더 힘내자. 민준이 자신을 다독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간간이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행군 도중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부대원들은 도로 옆 공터에 배낭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후,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민준이 나무 그늘에 앉아 물통을 꺼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갈증이 해소됐다. 민준아, 괜찮냐? 같은 소대 소속인 박일병이 다가와서 물었다. 그와 민준은 입대 동기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응, 좀 힘들긴 하지만 할만해. 민준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실제로는 온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피곤했지만 동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끝이야. 힘내자. 박일병이 격려해 주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행군이 시작됐다. 민주는 다시 배낭을 메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행군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도로 한쪽에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나타나더니 부대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었다. 화려한 옷차림에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들이었다. 뭐야? 저 사람들? 부대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다. 전체 정지. 김 상사가 명령을 내렸다. 부대원들이 일제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총 8명이었다.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목과 손등에 새겨진 문신이 그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다. 야, 군대 간다고 길 막지 마라. 리더격 남자가 거만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이름은 조만석,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의 중간 보스였다. 최근 경찰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런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해진 코스로 행군 중입니다. 김 상사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군인이지만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야 했다. 정해진 코스? 웃기지 마. 여기는 우리가 쓰는 길이야. 조만석 옆에 있던 30대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의 이름은 박태식, 조만석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도로는 공공도로입니다. 저희도 통행할 권리가. 김 상사가 말을 계속하려는 순간 박태식이 화를 냈다. 권리? 야, 이 군바리가 감히 우리한테 권리 얘기해?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부대원들은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도 뒤쪽에서 무슨 일인지 목을 빼고 보고 있었다. 상사님, 저희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한 선임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다려봐. 아직 대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김 상사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조폭들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고 군인들을 보니 괜히 시비를 걸고 싶어졌다. 야, 너희들 다 비켜. 우리가 지나간다. 조만석이 명령조로 말했다. 저희가 먼저 이 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먼저? 웃기네. 여기 우리 땅인데 뭐가 먼저야? 또 다른 조폭이 비웃으며 말했다.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지자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군인이지만 민간인과의 물리적 충돌은 절대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그냥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뒤쪽에서 한 일병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길은 너무 멀어. 이 시간은 더 걸려. 선임병이 대답했다. 이때 조폭들 중 가장 혈기왕성한 놈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이름은 이강호, 28살로 이 조직에서 주먹질을 담당하는 인물이었다. 야, 시간 없어. 빨리 비켜. 강호가 김 상사를 밀치려고 했다. 손대지 마세요. 김 상사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뭐, 이 새끼가 감히 우리한테? 강호가 화를 내며 주먹을 쥐었다. 상황이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부대원들도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명령 없이는 행동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민준이었다. 그는 상황을 보러 앞으로 나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민준이 균형을 잃고 강호 쪽으로 넘어졌다. 완전군장의 무게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강호가 소리치며 민준을 밀어냈다. 민준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뭐야 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덤비는 거야? 강호가 화를 내며 쓰러진 민준에게 다가갔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로.
민준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강호의 발이 그의 옆구리를 찼다. 으악!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쓰러졌다. 아, 뭐 하는 거야? 김상사가 소리쳤다. 군인이 우리한테 덤비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강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부대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동료가 맞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상사님,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선임병들이 앞으로 나서려고 했다. 하지만 김상사가 손으로 제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기다려. 일단 상황을 파악해보자. 하지만 강호는 이미 흥분 상태였다. 그는 다시 민준에게 발길질을 했다. 야, 이 군발이 새끼. 감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민준이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웅크렸다. 그만해. 부대원들이 소리쳤지만 조폭들은 오히려 더 흥분했다. 뭐, 너희들도 한판 뜰래? 조만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몇 명인 줄 알아? 군인이라고 다 세지 않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민주는 계속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조폭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도로 저쪽에서 한 대의 택시가 나타났다. 택시는 이 상황을 보고 잠시 멈춰섰다. 택시에서 내린 것은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그는 민준의 할아버지 한철수였다. 손주가 군대에서 행군 훈련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나마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주의 훈련 모습을 보려고 했던 철수였지만 상황을 보니 심상치 않았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쓰러진 군인 한 명을 괴롭히고 있었다. 철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군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변했다. 그 군인은 바로 자신의 손주 민준이었다. 저 새끼들이. 철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특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한철수는 택시에서 내려 천천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범한 노인의 것과는 달랐다. 일정한 리듬과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군인의 걸음이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다. 8명의 조폭들이 한 명의 어린 군인을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군인은 틀림없이 자신의 손주 민준이었다. 아, 이 군발이 새끼가 아직도 안 일어나? 이강호가 다시 민준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민준이 신음하며 몸을 더욱 웅크렸다. 아파요. 아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강호가 비웃으며 또 다른 발길질을 준비했다. 바로 그때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그만해.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한철수가 그들에게서 1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뭐야? 할아버지가 왜 여기에? 박태식이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철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바닥에 쓰러진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왜 여기에 있어요? 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나타난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민준아, 괜찮냐? 철수가 손주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야, 할아버지.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가세요. 조만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젊은 애들끼리 말다툼하는 거니까 끼어들지 마시고. 철수는 조만석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말다툼? 8명이 한 명을 괴롭히는 게 말다툼인가? 뭐, 이 할아버지가 뭔 소리야? 강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빨리 꺼지세요. 다치기 싫으면.
철수는 강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다치기 싫다고? 누가 누구를 다치게 한다는 거지? 뭐, 이 영감이 진짜 돌았나? 강호가 철수에게 다가가며 위협했다. 할아버지, 마지막 경고야. 지금 안 가면 정말 다쳐. 철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강호를 바라보았다. 젊은 친구,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데. 누구긴 누구야? 그냥 할아버지잖아. 강호가 비웃었다. 철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게 뭔지 아나? 카드에는 특전사 마크와 함께 철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예비역 특전사 신분증이었다. 강호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다. 하지만 군 경험이 있는 박태식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형님, 저건 뭐야? 조만석이 물었다. 특전사 신분증이에요. 박태식의 말에 다른 조폭들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특전사가 무엇인지는 대부분 알고 있었다. 특전사?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예전에 특전사였다고 해서 지금도 뭘 할 수 있겠어? 강호는 여전히 강하게 나왔다. 철수는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보면 알겠지. 그 순간 철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온화한 할아버지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전사의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손주를 건드린 게 너희들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살기가 담겨 있었다. 뭐, 이 할아버지가 진짜 미쳤네. 강호가 소리치며 철수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다. 철수는 마치 그 주먹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몸을 옆으로 움직였다. 강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사이 철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철수의 손날이 강호의 목 옆을 정확히 타격했다. 강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뭐야? 이게 뭐야? 다른 조폭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상황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강호야. 박태식이 쓰러진 강호에게 달려갔다. 아, 이 할아버지가 뭐야? 다른 조폭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철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자비가 없었다. 다음은 누구 차례지? 철수의 말에 조폭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명이 쓰러졌지만 아직 7명이 남아 있었다. 아, 할아버지 하나가 뭘 할 수 있어? 다 같이 가자. 조만석이 소리쳤다. 3명의 조폭이 동시에 철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이런 상황도 익숙했다. 철수의 몸이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다. 첫 번째 조폭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조폭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그 팔을 비틀어서 세 번째 조폭에게 밀어냈다. 아! 2명이 동시에 바닥에 넘어졌다. 남은 1명은 철수의 정확한 발차기에 명치를 맞고 쓰러졌다. 이제 4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나머지 4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 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부대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70대 할아버지가 젊은 조폭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민준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할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다. 민준아, 괜찮냐? 철수가 손주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민준이 일어나며 대답했다. 몸은 아팠지만 할아버지가 와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다. 좋다. 그럼 이제 이놈들을 정리하자. 철수가 남은 조폭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야, 할아버지. 적당히 해. 조만석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 지역 다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 장악?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다. 젊은 군인 한 명을 8명이 괴롭히는 놈들이 뭘 장악한다는 거야? 뭐, 이 할아버지가 진짜 끝까지 가려는 거야? 박태식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끝까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머지 4명이 모두 철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다. 철수는 마치 댄스를 추는 것처럼 우아하게 움직이며 그들의 공격을 모두 피했다. 그리고 정확한 반격으로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조만석은 철수의 발차기에 무릎을 맞고 쓰러졌다. 박태식은 손목을 잡힌 채 관절기에 당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2명도 각각 정확한 급소 공격에 당해 바닥에 쓰러졌다.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8명의 조폭이 모두 무력화되었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이 신음했다. 철수는 숨도 거칠어지지 않은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좀 정신이 들었나? 할아버지, 대체 뭐야? 조만석이 고통스러워하며 물었다. 나 그냥 손주를 아끼는 할아버지야. 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늙은 군인이고. 부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동료를 괴롭히던 조폭들이 모두 제압당한 것을 보고 속이 시원했다. 와, 대박. 할아버지 완전 멋있어요. 진짜 특전사셨구나. 민주는 할아버지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평생 몰랐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이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민준아, 다친 곳은 없냐? 철수가 손주를 살펴보며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김 상사가 철수에게 다가와서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해결됐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군인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한 할아버지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할까? 철수가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조만석이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전까지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잘못했다고? 철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조만석은 말문이 막혔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저기, 군인분들한테 예의 없게 굴었고, 그거 말고,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손주를 발로 찬 건 말이야. 그 순간 조폭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자신들이 건드린 군인이 바로 이 무서운 할아버지의 손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박태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내 손주 얼굴 정도는 알지. 철수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조폭들을 향할 때는 다시 차가워졌다. 그리고 내 손주를 건드린 놈들은 절대 그냥 두지 않아. 이강호가 겨우 의식을 되찾고 일어났다. 그는 아직도 목 부분이 아파서 제대로 서기 어려웠다. 형님들, 이게 뭔 상황이에요? 닥쳐. 네가 그 할아버지 손주를 찾잖아. 조만석이 강호에게 소리쳤다. 뭐? 손주? 강호가 당황하며 철수와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뭐? 철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내 손주가 아니었다면 다른 군인은 마음대로 괴롭혀도 된다는 거야? 조만석이 할 말을 잃었다. 철수의 말이 완전히 옳았기 때문이었다. 그게 아니라 뭐? 철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물었다. 너희들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재미있나? 조폭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철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대답 안 하나? 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태식이 간신히 말했다. 그럼 어떻게 잘못을 보상할 거야? 보상? 내 손주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약속해. 철수의 요구는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조폭들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할아버지, 그런 건 좀. 강호가 말하려는 순간 철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뭐가 좀? 철수가 강호에게 다가가자 강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아, 아니에요. 사과하겠어요. 강호가 급히 말했다. 그럼 지금 당장 해. 철수가 명령했다. 강호는 어쩔 수 없이 민준에게 다가갔다. 저기,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다시 해. 철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강호는 철수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주는 당황스러웠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좋다. 이제 나머지도 사과해. 철수가 다른 조폭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 줄 서서 내 손주한테 사과하라고. 조폭들은 어쩔 수 없이 줄을 서서 민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씩 사과가 끝나자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그럼 이제 약속해. 약속? 다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조만석이 망설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런 약속은 좀. 왜? 못하겠어? 철수가 다시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 아니에요. 약속하겠어요. 조만석이 급히 대답했다. 다시는 약한 사람 괴롭히지 않겠어요. 다른 조폭들도 하나씩 약속했다. 좋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사라져. 철수가 명령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런 짓 하지 마라. 조폭들은 서둘러 일어나서 차로 향했다. 하지만 철수가 다시 목소리를 냈다. 잠깐. 조폭들이 멈춰섰다. 뭐예요? 차 열쇠 내놔. 차 열쇠요? 음주운전하려는 거지? 냄새 다 나. 철수의 말에 조폭들이 당황했다. 실제로 그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할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가요? 걸어가든지 대리운전 부르든지.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차 열쇠 안 내놓으면 경찰 부를 거야. 조만석은 어쩔 수 없이 차 열쇠를 꺼내서 철수에게 건네주었다. 여기 있어요. 좋다. 내일 술 다 깨고 나서 와서 가져가. 철수가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조폭들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알겠어요. 그들은 결국 걸어서 떠나기 시작했다. 뒤돌아보며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뭔가를 말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조심해서 살아. 철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조폭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부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김상사도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니 든든합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민준아, 괜찮다. 할아버지가 있잖아. 철수가 손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 오신 거예요? 너희가 행군 훈련한다고 해서 보러 왔지. 손주 훈련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철수의 말에 민준이 감동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참 다행이다. 부대원들이 철수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정말 특전사셨어요? 네, 젊을 때 7년간 복무했어요. 와, 그럼 베트남전에도 다녀오셨겠네요? 그렇죠. 오래된 이야기지만 철수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부대원들은 전설적인 인물을 만난 것처럼 신기해했다. 할아버지, 그럼 지금도 그 실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 젊은이들 상대로는 할만해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김상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행군을 계속해야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할아버지, 같이 가세요. 민준이 말했다. 아니야, 너희는 훈련을 계속해야지. 할아버지는 혼자 갈게. 그래도 괜찮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훈련 열심히 해. 철수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아쉬워하며 대답했다. 철수는 부대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택시를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한적한 곳에서는 택시를 잡기가 어려웠다. 할아버지, 저희 차로 모셔드릴까요? 김상사가 제안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조금 걸으면 버스 정류장이 있을 거예요. 철수가 정중히 거절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걱정 마세요. 철수는 손을 흔들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부대원들은 그의 뒷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민준이가 부럽다. 그런 할아버지가 있어서. 나도 그런 할아버지 있었으면 좋겠어. 민준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평생 몰랐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이었다. 자, 이제 행군 계속하자. 김상사가 명령했다. 전체 기립, 행군 준비. 부대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이제 남은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 출발. 부대원들이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모두가 신나고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하나, 둘, 하나, 둘. 발걸음 소리가 다시 도로에 울려 퍼졌다. 민준도 이번에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다. 할아버지가 와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민준이 혼자 중얼거렸다. 앞으로는 할아버지를 더 자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행군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후 민주는 계속 할아버지 생각을 했다. 오늘 본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민준아, 너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같은 생활관을 쓰는 박일병이 감탄하며 말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멋있는 분인 줄은. 민준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특전사라고 하셨지? 와,
정말 멋있어. 응, 베트남전에도 다녀오셨대. 생활관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진짜 영화 같았어. 할아버지 한 분이 조폭 8명을 다 제압하시다니. 그것도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말이야. 역시 특전사는 다르구나. 동료들의 찬사에 민준의 마음이 뿌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준은 공중전화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저예요. 민준이요. 민준아. 부대 잘 들어갔냐? 네, 잘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뭘 감사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할아버지, 저 그동안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뭘 몰랐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특전사셨다는 것도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야. 오늘은 특별한 상황이었을 뿐이고 평범하지 않아요. 오늘 본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었어요. 민준의 말에 철수가 기분 좋게 웃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그런데 민준아. 네. 앞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할아버지가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그리고 훈련도 열심히 해. 몸이 튼튼해야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네, 할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수는 민준에게 군대 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다음에 면회 오시면 할아버지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그래, 알겠다.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준비해 둘게. 네, 기대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아버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철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특전사 기술을 다시 사용한 것이 새삼 신기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기술들이 몸에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손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만약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민준이 더 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었다. 다행이었어. 철수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오래된 상자에서 군대 시절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동료들이 찍힌 사진들이었다. 그중 몇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몇 명은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때가 그립네. 철수가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겼다. 며칠 후 조폭들이 차 열쇠를 찾으러 왔다. 철수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차 열쇠 찾으러 왔어요. 조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술은 다 깼나? 네, 깼어요. 앞으로는 음주운전 하지 마라. 네, 안 하겠어요. 철수가 차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약속 잊지 마라. 약속? 약한 사람 괴롭히지 않겠다고 한 약속 말이야. 조만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절대 안 하겠어요. 좋다. 그럼 가라. 조폭들이 떠나고 나서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정말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각심은 갖게 되었을 것이었다. 한 달 후 민준이 외박을 나와서 할아버지를 찾았다. 할아버지, 민준아, 잘 왔다. 철수가 반갑게 손주를 맞이했다. 할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한데.
두 사람은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저 요즘 훈련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네, 할아버지 말씀 듣고 체력 훈련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철수가 기뻐하며 민준의 팔 근육을 만져보았다. 오, 정말 단단해졌네. 잘했다. 할아버지, 그때 조폭들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차 열쇠 찾으러 왔었어. 태도가 많이 바뀌었더라. 정말요? 응, 앞으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 민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뭐예요? 철수가 방에서 커다란 상자를 가져왔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군대 시절 물건들이야. 상자를 열자 각종 훈장과 사진, 그리고 오래된 군장들이 들어 있었다. 와, 이게 다 할아버지 거예요? 그래, 이제 너한테 물려주려고 해. 민준이 감동한 표정으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할아버지,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소중하지. 그래서 소중한 손주한테 물려주는 거야. 철수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좋은 군인이 되어라.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민준아. 네. 앞으로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네.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도울 수 있을 때는 도와주는 거야. 철수의 말에 민준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약속드려요. 좋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 안심이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수는 민준에게 더 많은 군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준은 할아버지의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6개월 후, 민준은 부대에서 모범 군인으로 표창을 받았다. 체력도 크게 향상되었고, 동료들을 도와주는 리더십도 발휘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준이 표창장을 받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실제로 철수는 민준의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우리 손주가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구나. 철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1년 후 민준은 전역을 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저 전역했어요. 수고했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철수가 민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군 생활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민주는 전역 후에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살아갔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훗날 민준도 자신의 후배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올바른 가치관을 전수해 나갔다. 철수는 손주가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다. 자신이 보여준 작은 용기가 손주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역시 사람은 본보기가 중요하구나. 철수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 정의를 위해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는 마음은 여전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철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은 민준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갈 것이었다. 정의는 이렇게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나가는 것이었다. 철수와 민준의 이야기는 그런 정의의 전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였다.